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지난주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미국 SEC가 총 11개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승인을 했고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틀간 ETF가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인 제도권화를 알리는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그 외에 좀 잘못된 내러티브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ETF가 승인이 됐는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 이유는 ETF 상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시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에 단기적인 환매 압력이 시장에 먼저 나와서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BTC의 상장이 지금 환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GBTC는 2013년부터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ETF는 아니지만은 ETF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년간 존재했던 상품이고요. ETF가 없었던 환경에서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만한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제도권 자금들이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총 운영 자산 규모가 거의 300억 달러까지 갔었던 상황에서 이제 ETF로 전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다른 ETF랑은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거고요. 다른 ETF들은 운영 자금이 0에서 시작하는 반면에 GBTC는 거의 300억 달러 자금을 이미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장이 된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이러한 GBTC의 한 두 종류의 매도 압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종류는 GBTC의 운영 수수료 때문인 거죠. 이제 ETF라는 거는 다 매니지먼트 피, 운영 수수료가 있는데 GBTC는 이 운영 수수료를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원래 ETF로 전환되기 전에 2%였던 거를 조금 깎는다고 해서 지금 1.5%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반면 다른 ETF들은 0.2%, 많아봤자 1%가 넘지 않습니다. 0.78 이 정도까지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GBTC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죠. 다른 ETF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GBTC를 들고 있던 투자자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투자 익스포저를 가지고 가곤 싶긴 하지만은 이러한 높은 운영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GBTC를 환매를 하고 새롭게 이번에 상장된 ETF로 갈아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들이 갈아타는 과정이 조금 이제 딜레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ETF는 기본적으로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한 다음 결제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은 한 T+2 정도, 이틀 정도 걸리는 이제 그런 결제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중에서 현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환매함과 동시에 같은 날 블랙락 ETF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아마 기다릴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같은 날 갈아타기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갈아타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매도 압력은 GBTC의 차익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로부터 오는 그런 매도 압력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연초에 GBTC가 순자산 가치 대비 많게는 거의 한 50%까지 디스카운트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죠. 당시 이제 크립토 윈터 였기 때문에 투심도 굉장히 얼어붙은 상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FTX나 3에로나 2022년에 파산을 했던 그런 업체들 중에는 GBTC를 많이 들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이 파산 과정을 거치면서 들고 있는 자산들을 현금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거고, 거기서 많은 GBTC들이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디스카운트 폭을 넓히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디스카운트에 거래되는 GBTC를 시장에서 산 트레이더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순자산 가치 대비 디스카운트가 언젠가는 닫힐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모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쯤부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GBTC를 샀던 그런 트레이더들은 NAV 디스카운트가 거의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GBTC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되면은 아비트라지 포지션을 닫는 이제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이제 구사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시장에서 한
일은 뭐냐면은 GBTC를 시장에서 한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사고, 동시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코인 선물을 쇼트를 침으로 인해서 50% 정도 되는 디스카운트를 락인을 한 다음에 GBTC가 ETF로 상장이 되면은 더 이상 NAV 대비 디스카운트에 거래가 되지 않고 액면가에 이제 환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 포지션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이런 트레이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GBTC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이제 ETF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보면 아는데, 이 데이터를 볼 때 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이제 ETF 거래량이죠. 그런데 이제 ETF 거래량은 자금 유입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ETF 주식 거래량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정확한 데이터는 자금 유입인 거고, 이 자금 유입 데이터는 집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주말 사이에 블룸버그에 있는 ETF 애널리스트 분들이 유입된 자금 규모를 집계를 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 이번에 새로 상장된 현물 ETF에 유입된 총 자금 규모는 한 14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GBTC는 한 6억 달러 정도의 자금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순유입이 된 자금은 이 통계에 의하면 한 8억 달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위를 보면은 이제 블랙락이 가장 많은 자금 유입을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피델리티,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이런 순서이고요. 통계에도 사실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상황이 반영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BTC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달러 정도의 유출이 있었다고 이렇게 데이터에는 잡혀있지 지만은 실제로는 환매 물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제도권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는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나타날 거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효과는 서서히 수개월에 걸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상장 이틀 사이에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더 가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붙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ETF가 이제 결국에는 펀드죠. 이 펀드를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펀드 유통 채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유통 채널들이 자신들의 판매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서는 각 조직의 어떤 내부 승인이나 컴플라이언스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되게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조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은 아예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뱅가드 같은 회사인 거죠. 뱅가드는 자기네들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ETF를 다루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올바른 사업 결정인지 아닌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판단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펀드 판매 채널에 상품이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제도권 자금 유입 효과가 바로 실시간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이 펀드 판매를 위한 광고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베넥 이런데 홈피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그런 광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부머들이라고 그러죠. 그 연령대가 높은 이제 투자자들, 이러한 분들에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의 영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정보를 담은 그런 영상을 지금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들이 이제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 제도권 자금의 유입은 더욱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2월 초 미국의 대이벤트인 이제 슈퍼볼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 대중들이 워낙 많이 보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이다 보니까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ETF 관련된 광고가 적어도 한 군데는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ETF 상장 이후에 몇 가지 뭔가 좀 잘못된 내러티브가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상장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내러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ETF의 상장은 이런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대체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주식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내러티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두 주식이 ETF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ETF의 일종의 대체제로서 사용을 한 그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떠나는 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두 주식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그러한 매도 압력보다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 자체가 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한국 매체에서는 또 코인베이스에 관해서 이제 ETF가 생기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굳이 코인베이스 가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 ETF를 통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어떤 실적이 나빠질 거라서 그래서 팔리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ETF가 상장이 되면은 ETF 운용사들, 예를 들어서 블랙록 같은 회사는 ETF를 매입을 하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바로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사려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에서 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장외 거래를 하는 거죠. OTC 거래를 하는 건데, 코인베이스는 장외 거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지 간에 코인베이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는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라고 하는 이제 수탁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ETF가 작동을 하려면은 뒷단에서 현물 비트코인을 수탁해야 되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비트코인 ETF뿐만이 아니라 뭐 금 ETF도 그렇고 이제 모든 그 커머디티 기반 ETF는 이제 그런 수탁 인프라가 필요한 건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11개 ETF 중에서 거의 뭐 8개인가 9개인가를 이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로서 지금 ETF를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ETF에 모이는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은 이거는 코인베이스한테도 좋은 거죠. 이제 세 번째는 기존에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던 고객들이 더 이상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뭐 ETF로 살 거라, 이러한 설명인데, ETF는 기존에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새로운 투자자층, 고객층을 위한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에 코인베이스에 있던 고객들을 갉아먹는 그런 임팩트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기 때문에 꼭 뭔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코인베이스에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되게 편협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인베이스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는 워낙 그 주식 거래 수수료는 많이 지금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훨씬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ETF로 이제 몰릴 거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ETF도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ET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니지먼트 피, 운용 수수료가 있는데 순자산 같이 계산할 때 거기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비트코인 ETF를 보면은 낮은 경우에는 0.2%지만은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는 뭐 1.5%인 거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뭐 한 평균을 내면은 한 0.5에서 1% 정도 사이에 운용 수수료가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거래 매매 수수료라든지 커스터디 비용이라든지 각종 비용들이 녹아져 있는 상품이 ETF이기 때문에 ETF의 그 작동 구조를 잘 아는 분들은 꼭 ETF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싸지 않다는 점을 아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ETF의 자산이 자꾸 몰려서 점점 커지면은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원래 철학, 이념 뭐 이런 거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서민들의 자산이고 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반항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자산이고 탈정황화를 지향을 하고 뭐 이러한 자산인데, ETF를 통해서 이제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걸 다 장악을 해버리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인 거죠. 상당히 자주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념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꼭 이 이념이 실현이 되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실현이 되면 좋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격 상승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 가치가 실현이 안 되면은 투자 가치가 없다, 이런 이분법적인 단순화된 사고방식은 좀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념만 떼놓고 좀 보면은 이 이념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면 이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조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이념적 메시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3자의 구속
중복될 필요가 없는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자주적인 자산, sovereign asset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자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권력기관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것이 이제 취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기관은 이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인 거죠. 뭐 정부일 수도 있고, 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대기업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언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에서는 꼭 횡포가 있다고 단언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나라들이 사실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가치를 볼 때 꼭 한국의 실정만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좀 줌아웃해서 글로벌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의 이념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었냐면은 그냥 일반 서민들이 SNS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들 주도로 이렇게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상자산 업계 특히 이제 종사하는 분들은 항상 뭐 이런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한 어떤 이념이나 아이디어를 다 알고 있고 뭐 충분히 생각을 해봤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ETF 출시로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는 거죠. ETF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아주 파워풀한 마케팅 머신을 빌려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ETF 출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미 사회적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추천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뭔가 신뢰 가지 않는 그런 사기꾼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언급이 되던 비트코인을 이런 신뢰되는 기관들이 입에 담음으로 인해서 이 타겟 어디언스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러한 어디언스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의 초기 유입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겠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뒷단에는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념들이 녹아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이념들이 조금씩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러한 이념에 대한 얘기를 들어줄 노력도 안 하던 사람들을 귀를 기울이게 해줄 수 있는 채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ETF 를 통해서 투자도 가능하지만은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 다음에 셀프 커스터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기존의 금융자산들은 그런 선택권조차 없습니다. 전부 다 금융기관들에 수탁을 하거나 커스터디를 해서 그 금융기관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만 자산에 접근을 하고 거래를 하고 뭐 이랬을 수 있었던 건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초이스가 있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셀프 커스터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개인들의 사정이나 뭐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굳이 ETF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의 가치관이 훼손되는 거라고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앞으로 될 거냐, 이 ETF 출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게 금 ETF가 출시 이후에 금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금과 비트코인 유사한 면도 많지만은 다른 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뭐 똑같이 반복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큰 흐름 면에서는 이제 시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뉴스레터에 요약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